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박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연기금 매수세에 힘입어서 1980선 탈환에 성공했네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6.03포인트 0.3% 오른 1983.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키프로스은행 구제금융안이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리에서 보합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장중 매수 규모를 크게 확대하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0억 원, 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운수장비 업종의 상승폭이 컸고 전기가스업과 은행 업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상승했고 현대차가 2.3%, 현대모비스가 1.5%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은 어제보다 0.34포인트, 0.06% 오른 549.90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 내에서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기관은 34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60억 원, 15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엇갈렸는데요. 음식료, 담배와 금융, 코스닥 신성장 등은 1%대 강세를 나타냈지만 이 통신 서비스가 4%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 등이 하락한 반면 CJ 오쇼핑과 GS 홈쇼핑, 다음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흔들던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타결 소식에 반짝 호재에 그쳤습니다. 이 키프로스의 은행의 구조조정이 주변국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롭게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던 글로벌 증시는 또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오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극적으로 진정됐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의 다른 은행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번졌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안 타결 직후 예룬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번에 합의된 키프로스 지원책은 유로존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글로벌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장 초반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프랑스가 1% 넘게 급락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2827달러까지 밀리며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협상 과정과 이후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 등에서 유럽연합의 일관된 리더십이 결여됐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긴축과 고통을 분담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키프로스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들이 수그러들면 재차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낙관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합의안으로 유로존 붕괴를 겨우 피했지만 광범위한 은행 자본 조정 필요성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키프로스발 여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네,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시장인 코넥스 출범을 앞두고 이 증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총 23개 신청사 중에서 10개사만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쟁률 2.3대 1로 이 증권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조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 신설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지정자문인 사업 진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선정된 증권사는 투자 가치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상장 뒤 관리와 거래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해 증권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증권사는 모두 23개,
한국거래소는 심사를 거쳐 이 중 10개의 지정 자문인을 오는 28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금 가동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3월 말쯤에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약 23개 중에서 10개 정도 증권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이 안착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문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갖게 되는 권한은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신청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의 탈락을 시사했습니다. 선정 기준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예정 기업의 명단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상장 유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 개설할 때 얼마큼 상장할지, 그다음에 장이 개설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지, 자기 자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라도 상장 유치 계획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거래소는 또 그간의 신규 상장 실적과 코넥스 전담 인력,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코넥스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월 중 개설을 목표로 했으나 지정자문인 선정 이후 상장기업 선별 작업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7월 초 개장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최근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몇 가지 요소만 점검하면 보다 쉽게 해외 ETF의 투자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혜진 기자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올해 1월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5억 2천만 달러, 3월 초 기준으로는 7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위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개별 종목보다 ETF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나 안정성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ETF를 고를 때는 국가 성장성과 업종별 지표, 거래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ETF의 총 자산 규모로 거래 유동성을 살피고 순자산 가치와 벤치마크 지수의 오차 정도가 낮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와의 추적 오차가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오래된다면 오히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추정하는 인덱스에 비해서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 추정치 등을 참고해 분석할 경우 페루와 중국, 터키, 태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내구 소비재와 의류가 다른 업종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며 반도체나 IT, 금융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국가별로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아이쉐어 MSCI 이머징 마켓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SPDR이 운용 보수나 유동성 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에 투자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가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문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정확한 통계나 수치를 활용한 방식이 보다 유망한 해외 ETF 고르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